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저도 크리스찬이. 임 변호사님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네? 이 교회 오빠한테 시련의 아픔이 있네요.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첫 번째 반찬거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게 해준 서초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지어지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를 쓰도록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2012년 서초구의 도로 조명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 지하 사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사랑의 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있고 도로가 있고 보통 이제 지하 예배당을 타면 이렇게 일자로 그렇죠. 직선으로 파야 되는데 문제가 된 것은 이 도로 밑에 이 밑에 지하를 이렇게 점용한 거죠. 먹고 들어갔죠. 먹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철 모양으로 들어간 거죠. 네. 이 점용한 부분이 문제다 하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제 사랑의 교회 측에 이 점용한 부분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서초 예배당이 사실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혹시 임방글 변호사 알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와. 2015년 12월 8일 기준으로 총 면적이 8,418제곱미터. 안 잡히죠? 한 2,500평 정도 되고요. 2,500평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뛰는 축구장, 이게 한 2,1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예배당이다. 네, 그리고 앉아서 예배 보는 그 좌석 있잖아요. 수용 가능한 좌석은 한 9,380석?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 있잖아요.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한 8,000석 돼요. 뭐 가수를 많이 오면 뭐 서서도 하니까 많은 그렇죠. 그거보다 되는데 크잖아요. 그보다 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도로 및 지하 공간을 이제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 본당 그 강단이 있는 부분하고 또 좌석 규모가 줄게 되니까 자, 두 분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땅히 내려줘야 될 판결이라고 보고요. 네. 자, 우선 이게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네. 도로 조명 허가에서 10년이면 가장 최장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최장 기간 허가를 내주려면 과연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냐. 이게 저는 판단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보거든요. 예배당이에요. 네. 저는 이것은 마땅한 판결이었다 생각합니다. 단호박이시네요. 단호박. 달달하진 않고 단호박. 네. 그런데 이제 전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네. 제가 이 스페인 좋아해요. 네. 바르셀로나 좋아해요. 네. 가우디 좋아해요. 세계적인 그렇죠. 건축가. 네, 건축가, 예. 거기에 파밀리아 성당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지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곧 지어질 판인데 얼마 전에 외신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이거 무허가 건물이라 철거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바르셀로나 시의 결정이에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의 100년 넘게 짓고 있는 성당을.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 이 도로 먹고 들어간 땅을 교회가 혼자 몰래 팠습니까? 이거 지자체가 몰랐어요? 이 땅 파고 들어가는 거? 그때는 왜 팔 때 이렇게 보고 허가해 주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 불법이야! 그럼 이게 교회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좀 이따가.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뭐 원하십니까? 반박 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같은 걸 갖고 다른 걸 다르다고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약간은 우리가 약간 동화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한데 저분이 그만 스페인에 있는 교회와 이제 지은 교회를 동일시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게 문화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것도 똑같이 보호해줘야 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2010년 서초구청은 교회 신축 공간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도로 1077제곱미터 이 지하 공간에 대해 도로 조명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동안 서초구가 기부 체납해온 그 점용료, 돈 받은 것만 해도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 일부를
원상복구한다면 자 서초구가 아까 기부 체납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아까 법치주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법 뭡니까?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행정소송, 지금 이 소송이 행정소송이었거든요. 행정소송이 이렇게 행정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효력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기속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청은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원상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너 더 손해 아니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점용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 토해내야죠. 대신에 토해내는 만큼 교회는 교회대로 그 기간 동안 도로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사용한 데 대한 이득을 또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협상 과정에서 서로 그냥 주고받고 안 하는 걸로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그 판결의 효력, 법에서 정한 판결의 효력대로 후속 절차도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나요? 명료하다 못해 잔인하네요. 네. 거기 이왕 판 김에 거기가 뭐 이 교회 입장에서 친교실이라든가 뭐 다용도실이라든가 혹은 뭐 상점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전용 공간이 아니고 범용 공간으로 쓰면 거기에 이 임대로 샵을 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지나갈 수도 있고 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서초구, 사랑의 교회 측 또는 주민위원회가 이 공간을 돌려받는데 교회 공간이 아니라 공공이 돌려받아서 무엇으로 리노베이션해서 쓸 것인가. 교회가 가끔은 이 공간을 저희가 일요일에는 좀 쓸게요. 그럼 돈 낼게요, 서초구에. 그럼 평일에는 안 쓰니까 그럼 이 공간을 서초구청이 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좀 생산적으로 다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예배당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는 방법. 아까 뭐 흙으로 다 메꿔라. 뭐 이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그 이후의 방법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행 강제금 같은 거 내고. 그 원상복구라는 게 원래 이게 건축도 하기 전에 단계로 원상복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또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 그 경계 구획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자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놓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교회에서는 예배당의 일부잖아요. 그 강단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아서 예배당이 어쨌든 줄어들었는데 여기를 쓸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는 것 또한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니면 별도의 계단을 밖에 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그 참나리길이에요. 맞아요. 참나리길 그 이제 아까 그 공간이 이걸로 과연 그 면적을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올라나. 왜냐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로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걸 잘라서 여기는 더 이거 그냥 흙으로 메꾸기는 아까우니까 기왕 파놓은 거 이거 좀 대중들이 더 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도면 갖고 와봐요. 도면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HCN이 지금 이 공공의 땅을 침범했어.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 위가 도로야. 딴데 이게 이 위가 도로야. 그래서 지금 이 무대가 지금 이게 불법 점유 공간이야. 그래서 이거 시정하라. 그래서 이 뒤에 지금 이 벽이 우리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무대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스튜디오 이 무대만큼의 공간이 비잖아요. 이걸 왜 흙으로 메꿔 버리느냐, 혹은 그냥 방치해 두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필요하다면 여기에 저 입구가 아니라 이쪽에 이제 뭐 계단이나 통로 입구를 뚫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서초구가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할 대목이다. 과연 그 지하에 지하 공간이잖아요. 뭐도 없잖아. 맞아요. 뭐 밖에 쳐다볼 수도 없어. 벽이야.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근데 사실은 그게 통로를 잘 찾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서초역 사거리잖아요, 거기가.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어차피 서초역 지하에 지하 상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고민을 하면 그것도 있고
출구가 그냥 구멍 빵 뚫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조명을 해야 된다는 거 있고. 아니야, 구멍을 빵 뚫고 네. 줄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게 하면 이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나 이거 타세요. 불량식품이야, 불량식품. 동물체검 이런 거 할 자꾸 이 반찬. 자, 그만 그만. 어쨌든 사회 정의에 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조금 맞아요. 더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반대 찬성 없죠? 그럼요. 저는 네, 이 네. 공간에 대한 활용성은 네. 좀 놔두고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면서 당시 조건을 제가 봤어요. 조건을 봤더니 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 달도 안 오랜만이네요. 남았어요. 두 달 정도 남았어요. 자, 그 기간을 초과한 조명 일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어차피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게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원상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전부 다 비용 부담은 사랑의 교회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취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 비용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취소돼가지고 말이야 나 이거 손해 다 봤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 사랑의 교회 도로 조명 허가를 냈던 당시 2010년 현재 국회의원인 박성준 국회의원이 구청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그 박성준 구청장이 이 허가권을 내줬으니까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성중 현 국회의원 전 서초구청장 이야기와 또 사랑의 교회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서울시는 대법원이라든지 도시 지하철 공사라든지 서초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가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서초구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되고 대법원 협조도 얻었고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 협조도 얻었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우리 마음대로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에 똑같은 것이 내려온다 해도 해줄 수밖에 없다. 왜?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장만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거부했을 경우에 서초구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 결정 거의 못합니다. 해줄 수밖에 없다. 사랑의 교회는 2016년 6월 5일자 교회 소식지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공익적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익적 역할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종교시설에 과연 아까 얘기했죠.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본다? 아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4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뭐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저는 사회성이 신앙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 서울에도 도심권에 있는 이게 종파, 교단을 이제 불문하고 여러 종교 시설들이 문화 행사를 많이 해요. 네. 그럼 이거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7년 혹은 5년간을 보면 이 종교 시설물의 54% 절반 이상은 24시간 신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요? 사랑의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연 25만 명의 시민이 와서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죠. 개방 화장실. 서초역 근처에서 시위 집회도 많죠. 그럼 화장실 어디 있지? 그럼 사랑의 교회도 공중 화장실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예배당이 일부란 말이에요. 지하. 지금 2077제곱미터는. 그럼 예배당? 물론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예배당에 시민들 초대해서 무료 음악회도 열었고요. 이런 것만 보면 이게 공공 이용에도 도움이 됐네라고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가 갖는 어떤 의미가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크리스찬이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고 있지 않는 교회면은 어느 정도 딱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의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사랑의 교회는 개방했다고 해서 저거 좀 깜짝 놀랐는데 다른 교회들 보통 문이 잠겨져 있어요. 예배당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걸 본다면 교회가 공공의
공공에게 아주 개방된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제가 임 변호사님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네. 이 교회 오빠한테 실연의 아픔이 있네. 교회 오빠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있네.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시사 반찬 첫 번째 반찬거리는 바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반대예요. 왜요? 이분은 내가 말만 하고 다 반대. 제가 잘했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했죠. 그렇지. 반대와 찬성 의견으로